예, 11월 12일 월요일 마감 시장이 5%입니다. 이번 주 시작이 됐고요. 주말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셧다운, 걱정이 돼서 셧다운이 오늘 종식이 잘 됐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1.2% 선물이 플러스 나면서 아시아 시장 플러스와 우리나라장 3% 이상 급등을 만들고 있죠. 지난주마더라도 엄청 급락을 하고 외국 팔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주말에 AI 버블은 물론 터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숙명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셧다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 있었죠. 그 셧다운이 조금 걱정이 되는 가운데서 잘 결정이 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미국장이 오늘 보시면 밤에 좀 봐야 되겠지만 선물이 1.2%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흐름 만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력적이긴 하죠. 지난주는 급하게 또 탄력적으로 빠지더니만 오늘은 또 괜찮다 해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특히 흔들기와 수급면을 좀 많이 봐드리잖아요. 외국인 상관없어요. 코스피, 코스닥을 좀 팔다가 조금 줄이긴 해서 괜찮긴 한데, 코스피로 확 몰리고 코스닥은 또 덜 오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탄력 국장이 좀 보였습니다. 정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조속하게 시행하겠다, 연말까지도 보고 있던데, 어제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랑 배당주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날이었고요. 대신에 또 지난주 그렇게 급락할 땐 걱정하다가 딱 바이오 괜찮은데 바이오 또 팔고 코스피를 옮겨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되게 종목별로 수급 변동수 되게 많았던 그런 날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흔들고 왔다 갔다 심하게 할까? 물론 쏠렸던 가운데서 대중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투심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늘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물론 코스피, 코스닥 큰 거 기주로 대장주 포트 꾸리고 계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할 때는 혼란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유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뒤에서 흔들리는 거 몇 개 있습니다. 다 봐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번 주 같이 시작하시죠. 가장 크게 보는 매크로 박스 괜찮습니다. 99.5, 10년물은 4.13. 요새 소파 금리 있죠. 소파 금리가 이제 또 급등하다 다시 급락을 하면서 연준이 돈을 좀 갖다 부었거든요. 단기로 저는 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급하게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채널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약간 이슈입니다. 이슈고 유동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꼼꼼한 배선들을 보면서 유가 60불. 빅스는 오늘 이제 셧다운이 종식이 되면서 하락 음봉 잘 맞고 있죠. 11월 달은 10월 말까지 많이 쏠렸던 분메이커와 함께 쏠렸던 부분이 과열이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급등에 대해서 다시 신고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여진 투심과 수급이 흔들 수 있지만 등락될 수 있는 11월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다시 부는 훈풍들, 지난주까지 막 안 좋게 급하게 막 두드리 팔다가 갑자기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조금씩 풀리는 거죠. 되게 좋지만, 기록이었죠. 35일의 기록이었는데 트럼프 1기 때 기록이었죠. 41일입니다. 자기 기록 깨우면서 어쨌든 종식 합의가 됐는데, 근데 그동안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말에 보니까 미국은 워낙 땅덩이 넓어서 비행기로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 1만 평 정도가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거야.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24일인가요? 그때 대란까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빨리 잘 종식이 됐습니다.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한 거죠. 상원에서 셧다운 종료 법안이 승인이 됐고, 오늘 장중에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어쨌든 경제 지표가 제대로 나올 거지. 덜 답답하니까 소비나 고용 물가 같은 경제 지표가 정상화되는 게 제일 좋고요. 트럼프가 어쨌든 정치적 압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관세에 대한 법안도 그랬지만 그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내년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 4월 달에 관세 급락을 하고 계속 6개월, 7개월 장이 올랐어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역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고, 원래 70%는 주식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정시만 잘 받치고 있으면 여론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나 내년은 AI와 함께해서 경기와 이게 K자로 너무 양극화가 돼 있어요. 빈부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퓰리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산효과 보는 정시도 올리고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정시는 기본이면서 이제 돈을 푸는 포퓰리즘 정책도 내년까지 양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풀게 되면 2020년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 약간 경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나왔던 건 뭐죠? 관세로 돈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관세로 받는 수익으로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인당 최소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80만 원 정도를 위에 고소득층 빼고 일반 서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론이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해봐야 매달 들어오는 관세 수입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2억 3억 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써서 지지율과 여론 달리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어떻게 여론 때문에 유가도 안정시키고 약가 같은 것도 많이 하락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계속 지지율 회복을 노력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보면 사실은 그 관세 판결 때문에 관세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여론전을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관세 받으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여론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 때문에 올렸다 때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세 목리, 이런 확률은 되게 많이 낮춰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오늘부터 10일부터 미중 무역 합의, 이제 부산 협의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합의가 돼서 펜타닐 관세 10%, 중국도 10% 나눠주면서 1년 동안 딱 유예를 시켜놨죠.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저퀄칩 중국용 칩을 할지 말할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왕이 지금 TSMC 대만 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되게 좋더라고요. 자, 웨이퍼를 추가적으로 50%나 더 올려달라 했어. 우리나라 삼전, 한이, 현대차에 대한 것도 만들어줬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5천억 불 브레이크 같은 걸 봤을 때, 야, 진짜 돈이 팔리는 모양이지. 뭐 그러면서 내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이려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죠, 엔비디아 기술적 컨퍼런스 있고 다음 주 20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AI 버블이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슈도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전 하닉스로도 시장의 매수가 많이 붙었다. 자, 11호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쏠렸던 부분이 AI 관련 과열이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신고가 다시 날아간다기보다는 좀 급하지 않게 이 등락기를 보시는 게 지금 정석적인 시나리오고요. 자, 스마트 시장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겠지만 이런 투심과 수급 변화를 보면서 계속 컨트롤하면서 자각할 거라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실적도 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수급이나 섹터 실적을 좀 챙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같은 게 많이 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화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자산 보고 있었던 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4,050불이지만 안전자산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여전히 등락되는 흐름에서 보고, 자, 소파금이 떨어지고 지금 셧다운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10만 초반에서 많이 반등을 줬죠. 10만 6천 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 초반에 끄두고 지지가 된다 그러면 또 사이클상, 자산 사이클상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비트코인의 반등세도 보이고 있는 참고 자산입니다. 자, 엔화는 지금 엔화하고 유럽,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은 사실 선진국이지만 우리 아시안권에 있다 보니 볼 수 있는데, 예, 5만 불 넘었다 왔어요, 니케이가. 근데 지금 1% 상승해서 49,700인데 이번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중 유입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쏠림이 갔었는데 얘들이 지금 5만 불 근처에서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약간 쉬어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11월 달에는 니케이 5만 근처 출렁거리는 모습. 자, 대신 오히려 못 올랐던 중국 쪽, 홍콩 쪽을 제가 조금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약간 올라가 있죠. 중국 상해 종합도 4,000포인트 등락했습니다. 자, 대만도 오늘 괜찮았고 1% 넘게 올랐죠, TSMC. 자, 우리나라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나 수급, 변동성, 개인분들이 워낙 수급 매매가 빠르다 보니까 변동을 좀 만들 수 있죠. 오늘 3%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급등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거의 죽을 것처럼 외국인 그래 두드리다가 오늘 외국인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3,900 지지밴드 봤던 데서 머리를 들면서 4,070 정도 많이 올랐죠. 3% 올랐고요. 그래서 100포인트는 그냥 쉽게 오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신에 코스닥이 살짝 적게 올랐어요. 지난주에 사실 바이오 같은 게 선방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쪽을 팔고 코스피, 삼전 같은 걸 많이 들어가면서 종목이 많이 엇갈렸죠. 자, 특징 있는 건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 장도 많이 빠졌지만 10월달 올라왔던 것들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럼 급락한 종목들로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종목 수가 많이 확산되는 개인 수급들이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분명히 외국인들이 7.4조나 엄청 팔았는 걸 걱정한 분 계셨겠지만
주말에 설명드렸듯이 외국인은 3전 기준으로 봐주시고 저는 하이닉스 변동보다는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3전을 좀 더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섹터 점검한 내용. 근데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코스피, 코스닥, 섹터 왔다 갔다 흔들면서 계속 단타를 만드는 것 같아. 야, 단타 빨리 해. 내려 왔다 갔다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꼬시는 느낌이 있거든. 제가 보는 느낌인데 왜 그런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수급은 거의 따라서 순하면서 또 짧게 치고 당기면 되게 많은 그런 장입니다. 대신 우리는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큰 거 위주로 포트 대응하는 게 지금 제일 적절하세요.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5일 저가, 지난주 수요일에 갔던 저가 3,870이나 870 정도에서는 바닥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죠. 자, 섹터별로 보시면 3전 기준으로 보되 오늘 둘 다 봐도 3전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코스피도 그냥 고만고만 끝났고 코스닥을 좀 팔던 게 약간 줄이면서 전체로 끝났는데 3전은 외국인이 60만 주 샀네요. 막판에요. 3전 기준 보고 있고 자, 하이닉스는 사는 듯하다 막판에 또 팔아서 소폭 매도로 끝났습니다. 수급 특징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11월 달은 급한 게 아니라 두 개 다 왔다 갔다 할 때 등락 횡보 정도로 보는 게 기본으로 잡고요. 하지만 패시브 쪽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들고 있어야 될 포트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선방했던 바이오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했죠. 코스닥 약하고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막판에 줄이는 게 저는 약간 페이크라 보는데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올리스 같은 게 물론 신고가나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안 좋았던 그런 바이오였죠. 단기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많이 빠졌던 전력, 원전, 조선, 방산 같은 것도 반응을 줬지만 3전 한익이 대장이다 보니까 반응은 조금 약했던 편이고 자, 정부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배당소도 분리가 왔어요. 상법 개정만 크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의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 은행들이 올라갔고 우리 갖고 있는 특히 배당주, 정권 배당주는 필수 포트라 말씀드렸고 또 현대차, 유배 같은 것들은 중기 배당주지만 또 괜찮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보셔도 되는 타이밍이었죠. 자, 대신에 지금 수급 문제라 저는 보는데 성장, 어닝, 밸류 다 문제 없지만 APR이라든지 화장품 엔터들이 많이 약세입니다. 엔터는 제가 지난주 화요부터 비중 축소나 약간 강한 거 교체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까지 한번 챙겨보면서 수급을 한번 챙겨볼까요? 자, 여기서 볼 때 자, 코스피도 그렇죠. 올라가니까 다시 4,200 돌파할까요? 그렇게 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가 만약 난다 그러면 큰 종목 중에 신고가 거래대금 실험에서 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제가 말하는 난세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등락되는 11월 보면서 난세의 어떤 가장 큰 빅머니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같이 한번 흐름을 계속 챙겨보셔야 됩니다. 종목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준에서는 오늘 코스피를 거의 사진 않았고요. 코스닥을 좀 팔다가 막판에 더 줄였습니다. 이런 거 약간 저는 일부러 흔들기라 보고 있는데 자, 대신에 코스피 선물을 거의 9,000개나 사면서 롤코를 만드는 세심한 그런 모습도 만들어주고 있죠. 얘들이 선수예요. 진짜. 개인들이 사면은 팔고 또 따라 들어가면 안 사고 밑에서 막 그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단타 치다가 특히 많이 흔들 때는 좀 그런 메뚜기면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뒤에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 보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 연기금 진짜 중요한데 기간의 왕이에요. 저 작년 10월부터 연기금을 보고 있죠. 진짜 간만에 제대로 사면서 근래 보시면 연기금이 이제 다 목에 찼다. 이제 팔아야 된다는 얘기 있지만 아니라 했잖아요. 또 주말에 보시면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앞으로 2% 더 늘려서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긍정적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상 이렇게 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기금도 외국인처럼 묵직하게 하거든요. 연기금 수급도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만들면서 내년 상반기든 뭐든 장 꼭지 만들 때 이름을 더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어젠가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NH가 이걸 잘한다 했잖아요. 개인들의 어떤 습성을 다 이제 연구하는데 지금 개인 여탁금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80조인데 전 100조까지 는다 보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2025년 올해 들어서 우리 개인들의 손실된 비중 올해만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70% 80%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40% 올랐잖아요. 그중에 손실 본 사람들이 54%예요. 절반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했거든. 우리 코스닥 탈출이 진행 수리를 하고 한참 안 좋게 보다가 4천 근처 가니까 10월 말 에이펙 되고 막 하는 거 봐서 국뽕 수급이 급하게 들어왔다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단기 꼭지를 치고 떨어지는 거고, 자, 대중 수입이 이제 수급이 유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분들은 손실도 많이 보고 있어. 평균 손실액이 1인당 950만 원 정도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수를 비트해서 더블 이상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5%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투신과 매매가 더 급해집니다. 자기는 손해봤는데 딴 데는 막 돈 벌었다고 막 크게 나오니까 막 그러잖아요. 더 마음이 급해서 이 갔다 저기 갔다가 계속 매매가 급해져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 포모다 박탈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물론 정권 거래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정권주 포트를 갖고 있는 필요가 있겠지만, 이 화랑장 수급장 항상 그랬어요. 화랑장 넘어갈 때 대중이 들어오면 이런 급하고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대로 많아요. 역대로 더 많이 흔들고 더 페이크를 많이 줍니다. 개인들이 더 스마트하기 때문에 열심히 매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황 보고 섹터 보고 수급 기준으로 빅머니 기준으로 계속 균형 포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조급함 줄이시고 빅머니 체이션 꾸준히 가져갑니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반도체나 바이오는 오늘 섹터는 뒤로 넘겨야 되겠다. 그때 삼전 기준으로 보시고 막 간다고 신고 간다 보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는 거지, 삼전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여전히 등락되는 시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상거래는 별로 없었어요. 자, 바이오가 지금 지난주 좋을 때 5월 달에 삼전 하이닉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올라가다가 오늘 빠졌다.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수급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전히 개인 유익기에 바이오는 꾸준히 가져갑니다. 자, 알테오젠이 UB에서 셀리포트 또 나왔죠. 계속 그럼 같은 사람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고점 흡연해서 홀딩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개별주에서 더 강하게 보이고 신고가하고 있는 올릭스 한 3-40% 수익 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추가 슈팅하면 1차 매도가까지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에 실적 한류 APR, 물론 실적이나 어닝별로 다 좋은데 오늘 보니까 실리콘2가 실적 나오고 급상승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수급이 좀 변하는 면에서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모레 외국인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화장품 대장은 제가 딱 찍어서 하나 들고 있는 건 홀딩하고 있고요. 자, 그 엔터도 물론 지난주부터 약해서 갖고 있지만 지금 보고서들이나 이것저것 이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약할 때는 꾸준하게 막 이렇게 취미하시면 안 돼요. 포트만 있고 제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흔드는 것들은. 자, 로봇은 여전히 살아있죠, 아직까지. 자, 정시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 현 정부. 자, 연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조절을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9일,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라는데 뭐 처리 여지가 있더라고요.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바로 될 거라 저는 보지 않고, 되면 정말 좋지. 되면 정말 좋은데 한번 레벨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오늘 같은 케이스도 지난주 막 그러다가 셧다운 된 거 정말 좋고요. 종식된 거 정말 좋고, 이슈들이 남았습니다. 급하게 보지 마시고, 그 10개월째 지금 구독해주고 계시는 락룰라님 정말 감사드리고, 파도도 넘어가서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막 수고 왔다 갔다 할 때 귀형 잡을 수 있는 리포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